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초부터 오늘까지 주가 지수는 너무나 잘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오르다 말다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시장 분위기와는 너무나 상반된 섹터의 분위기. 결국 이거는 언론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하던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원료와 소재 업체들이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금양 같은 기업들이 생각나시죠? LNF는 저들 못지않은 아주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2차전지 섹터 쪽에서만큼은 올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순혁 작가, 그분이 점찍은 8대 종목에서 탈락한 LNF는 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매력 어필이 조금 안 됐었고, 공매도 세력들의 목표까지 되면서 그 종목들만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꽤나 오랫동안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포스코, LNF 이런 회사들의 주 사업은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요 골자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좀 수정을 했고, 그래서 배터리와 양극재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진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할 때 이익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의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가 소재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 킬로와트시 150달러 수준이던 현대 기아차의 배터리팩 조달 비용이 하반기에는 130달러로 낮아지면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집계한 산업 평균치인 139달러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단가 협상의 주도권이 배터리 업체에서 완성차 업체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쌓여있는 재고 부담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좋아질 수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1분기에 대비를 하면은 매출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당분간 더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이런 거고, 기사마다 아주 살짝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첨가가 되면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부터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쌀 때 사서 처분 못하고 있는 재고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LNF의 컨퍼런스 콜에 참여한 분과 함께 확인한 내용을 분석을 좀 해보면은, LNF의 올해 3분기 말 연결 기준 재고 자산은 1조 4,440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과 같은 분기에 비해 증가분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더 오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2020년에 1,000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재고 자산이 작년 말에는 1조 원을 돌파를 하더니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진짜 이 회사 큰일 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확인해 봤을 때 재고 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6,300억 원으로 재고 비중에서 4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년과 같은 기관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금액은 대략적으로 2,800억 원, 비중은 7% 정도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제품이 32%, 그리고 반제품이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악성 재고 문제를 LNF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비중이 대략 한 7% 정도가 늘어났다고 했죠. 그렇다는 말은 44%에서 7을 빼면은 대략 한 30% 중후반이 되는데, 그렇다는 건 이전에도 꾸준하게 재고 자산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재고 문제를 들먹이기 이전에도 문제가 없던 수치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보면 제품 재고는 예년 수준과 같은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내년부터 밀려들 수주를 대비한 생산을 위해서 미리 원재료를 확보해 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재고가 쌓인 게 아니라 확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던 간에 내년에 LNF는 테슬라로 10GW시의 양극재를 공급을 할 예정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는 그 이상의 수주를 미리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공시가 안 나와서 그전에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시로 공급 계약이 체결 중이니 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재료 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거 외에도 추가로 유럽 배터리 업체와 20조 원 수준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생산력을 더 키우겠다고 올해 8월에 한 게 뭔가요? LLBS 다들 아시죠? LS와 LNF가 합작한 전구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양극재만 하냐? 아닙니다. 음극재도 하게 되죠. 음극재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6월에는 미쓰비시 케미컬하고 합작회사 설립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소재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아주 충분한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낮아지는 거. 이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면 판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맞지 않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이런 상황을 활용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요 리튬 가격은 2022년 3분기에 톤당 7만 달러에서 현재 2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그런데 LNF가 테슬라와 체결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내년 1월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저렴한 가격에 원재료를 다시 수급을 하면은 수주 대응 능력도 올라가고 당연히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지겠죠. 물론 재고를 확보해 놓고 새로운 원재료를 다시 또 수급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에 현재 재고량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남아있는 재고량이 약간 2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분량만 2월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판가가 비쌀 때 만들어 놓은 제품 때문에 4분기에도 어느 정도 평가 손실 충당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겠죠. SK온에 납품되는 물량이 폭스바겐하고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LNF도 지속적으로 수익 부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리포트들의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은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저랑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51%가 앞으로 증가할 거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왜 낮추냐? 이것도 역시 판가 때문인데, 이 판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낮춘 목표 주가가 얼마냐? 31만 원에서 무려 2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금액이 뭘 의미할까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 빨리 매수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는 저뿐만은 아니겠죠? 특히 음극재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확대가 되면은 이건 정말 최고다. 그리고 LNF가 양극재 업종 내 가장 높은 밸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굳이 의견을 달아 놓으면서 목표 주가만 하향을 시켰지 긍정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는 리포트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금감원에서 비현실적인 평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주가가 현재는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 표면적으로는 부정을, 내용적으로는 긍정을 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산타랠리가 찾아왔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주 미묘하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동안 평가절하됐던 종목들 중에 코스피 종목들이 상당하죠. 가치주라는 인식과 주가가 무겁다는 인식이 합쳐진 결과인데, 연말이 되니까 인기가 있는 건 그래도 배당주들입니다. 대부분의 배당주들이 코스피에 많이 모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코스피 종목들도 마치 스몰캡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본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지금 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LNF도 시총은 크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인 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가 여전하죠.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할 이슈라고 봅니다. 지금 예비심사 신청 승인이 됐거나 승인 직전인 회사들 연말 되니까 다시 상승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DX가 그동안 조정받던 주가를 한 번에 다 만회했을 정도로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LNF도 역시 현재 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최근에 수급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들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를 추종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간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연기금의 추정 평균가가 한 18만 원 정도가 넘으니까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상 이 정도가 지금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 위의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물량이 많이 회수가 됐습니다. 아마도 최대한 저가 매수에 엄청 들어와서 잘라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매 흐름상 외국인들은 떨어지면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며칠 전에 집회들었던 20만 원 미만에 물려있던 소화가 되어야 할 그런 물량들 지금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됐습니다. 최근 이틀간 지속적으로 20만 원 위쪽으로 도전을 했었죠. 대략 이 19만 원 정도 물려있던 물량들은 지금 이제 다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이 금액을 약간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을 잘 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22만 원 정도에 물려있는 이 소화되어야 될 물량들하고 또 한바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받아야 할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가치 대비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물려있는 매물들은 1년 이상 물린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시고 그냥 이 구간에서 딱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 자주 와서 영상 봐주시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실시간 대응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싸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서 약간만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하시거나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해 주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로 이동이 되시는데 저희 영상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인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입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꼭 터치하신 이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동일한 번호니까요. 이쪽으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할 여러분들의 닉네임 이렇게 두 가지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승인 작업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텔레그램 입장이 되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별 가격 대응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매집하는 종목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도 아주 큰 폭의 상승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다 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수익 내셔야 되겠죠. 이 안에서 저희가 다 가능하도록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들 수익 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소외받지 마시고 꼭 같이 저희가 함께 하셔서 이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LNF는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시면 되겠는데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과열이다 하면서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이 종언이 됐는데 왜 당장 팔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긴축이 종언이 됐으면은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 그걸 저희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들 입장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냥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하나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이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손실도 만회 가능하고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이 더 크게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하셔서 매수하신 다음에 이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 돌아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보시면 대부분 기술과 제조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의 급속도로 빠른 발전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면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이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AI의 도입은 소위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만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각국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이런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 대부분에서 현재 AI가 도입이 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공정의 일부분에만 AI가 도입되는 반면에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과정은 15년 정도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 중에서 겨우 1개만이 최종 신약 개발로 승인되어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지 딱 와닿으시나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단계까지 개발 비용이 대다수가 투입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판에 겨우 성공한다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면은 카피약이라는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한 약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성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약사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앞다퉈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니스코프가 임상 단계에서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5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탐색하고 100억 개의 화학물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 수십 명이 1에서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화합물 구조의 정보와 생체 내 결합 능력을 계산해서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제시를 하고 대상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 모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전체 변이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예측을 해서 실험 디자인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 기관과 비교해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 신약 개발 기업의 신약 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템베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보로노이나 신테카파이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최대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이 숫자 1만 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등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아무 번호나 적어서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셨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이런 종목은 특히나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섹터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치료제나 백신 냄새만 살짝 묻으면은 3연상, 4연상도 갔던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주가가 돼버렸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눈물의 장기 투자자가 되거나 엄청난 손실을 하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에 지금이 정말로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인 상황에서 매수해야 최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급등이 바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몇몇의 섹터의 이슈가 매몰되고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재료만 시장에 알려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을 하는 이런 현재 상황, 이런 돈 벌 수 있는 진짜 기회에서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응원의 문자, 딱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 쓰시고 뭐 화이팅, 고생이 많다, 영상 잘 봤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문자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이거 보시고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나 고민 이런 건 다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주식시장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과 개별 종목들을 분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더욱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는 워렌 버핏이 몇 조를 벌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고 있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종목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바라보고 영상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쓰셔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도 느끼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하셔야 우리 여러분들께도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